네, 이번 주제는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사회는 어떠했고 그 대중사회로부터 생겨난 대중문화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그걸 이제 패스트푸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현대 대중문화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로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문화를 창안하고 창조해가는 이러한 어떤 발전적인 단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대중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중사회 속에서 너무나 치우친 그런 또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업성입니다. 이제 대중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기업이라면 이 기업 산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한쪽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 상업성이 대중문화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이죠. 이윤 추구. 예전의 문화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고상한 어떤 삶을 살아보자. 이런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멋지고 자기를 잘 드러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싸고 편리한 거 그저 그냥 사서 입어. 이러는 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다시 말해 문화의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그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시내에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박물관에서 또는 어느 고궁에서 이상하게 거기에는 그래도 뭔가 최소한도 뭐 평상복 정도 입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뭐 그림을 감상한다든가 또는 역사적인 그런 그 유물을 감상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산에서 입는 등산복들, 흔히 얘기해서 아웃도어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가만히 보면 대체로 한국 여행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웃도어의 기능은 뭐냐면 밖에서 운동하고 가볍게 입는 옷이 아웃도어인데 문화의 가치가 전도가 된 거죠. 의상으로 보자면 의상의 가치가 전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갈 때 그냥 뭐 막 입는 평상복 입고 어깨 없는 거 막 입고 갑니까? 그 유럽의 그 성당들, 특히 오래된 성당들 방문을 하게 되면 핫팬티라든가 아주 짧은 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거의 걸치지 않는 듯한 그런 거의 뭐 수영복 차린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데서는 이렇게 스카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깨에 두르고 노출을 가리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가 편리하게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에 맞는 옷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의 가치가 전도 뒤집어졌어요. 내가 좋으면 입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좀 이렇게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윤 추구라고 하는 문화적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 기업의 이윤 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점점점 더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인간의 그 인품을 갖추지 않게 하고 가치를 혼돈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본의 독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화기업, 문화산업들이 문화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큰 회사들이 마구잡이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 옷도 좀 양복점에 가서 옷을 한번 맞추려면 몇백만 원 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옷을 만드는 그 장인의 아주 한 땀 한 땀 옷을 재고 자르고 또 바느질하고 해서 나오는 이 정말 예술품과 같은 그 한 벌의 옷이 옷 만드는 회사로부터 나오면, 예를 들면 한국인의 표준 치수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옷이 만들면 수만 벌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싸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편리하게 사 입을 수 있고 약간만 줄이면 되는데 뭐 수백만 원짜리 옷을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그거로 인해서 생활 양식도 바뀌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밀키트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감으로 우리가 점점점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이 불편해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바쁘고 하니까 이제는 이미 그런 그 대기업에서 나온 밀키트 뭐 편리합니다. 또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다가 먹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의 고유한 맛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어느 회사에 어느 김치찌개, 어느 회사에 예를 들면 무슨 김밥, 어느 회사에 뭐 샐러드, 다 맛이 통일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의 생활 양식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 아침에 보면 새벽에 배달하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쿠 무슨 회사, 뭐 롯 무슨 회사들이 아침 새벽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신선 재료들을 또는 신선한 식재료들 또는 신선한 음식들을 배달을 해줍니다. 생활 양식이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죠? 이제는 그 농어촌에서도 일하다가 전화합니다. 여기 짜장면 몇 그릇, 그 다음에 탕수육 뭐 몇 개 딱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들판에서 예를 들면 밭일을 하다가도 배달을 누가 오느냐? 예전에는 다 주부들이 머리에 이고 그리고 밥을 날르고 그래서 새참을 날라줬지만 지금은 밭일하다가 전화 한 통화하면은 윙 하고 짜장면 시키신 분 그리고 오잖아요. 이 생활 양식이 지금은 다 변화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도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또 분리해야 되고 또 나눠서 버려야 되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편리하게 살아. 돈 조금 더 들이면 뭐 배달 오고 그거 다 분리하기도 쉽고 한데, 이게 뭐냐? 우리의 의식을 거대 자본, 거대의 대중문화들이 지배해 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엄마가 해준 뭐 음식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지금은 김치찌개 그러면 어느 회사의 김치찌개, 식혜 그러면 어느 회사의 식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성껏 차려서 해주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어서의 엄마의 손맛, 엄마의 사랑의 손맛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엄마도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점점 급속하게 대중문화를 타고 변해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조작이라고 하네요. 의식 지배가 점점점 가속화되면은 대중조작, 다시 말해서 어느 정치인이 또는 어느 정치적 집단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치 시대 때 대중조작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독일 국가를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위대한 게르만족의 제국을 다시 건설해서 세계의 이 신음하는, 그러니까 열등의 종족들을 전부 다 개량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거를 1년 12달 라디오 방송, 선동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어요. 계속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방송에서는 이러한 연설, 주장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 게르만족이 정말 위대한 세계적인 족속이다. 그래서 이 생물학을 가지고도 인식을 조작을 시켜서 뭐 유대인 박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 박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집시족들이죠. 유럽에 있었던 보헤미안 집시족들 박해라든가 타민족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게 대중조작이에요. 스탈린과 레닌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도 역시 대중조작이죠. 거짓말. 누가 그랬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을 계속 내보내면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냐 이런 식이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까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래도 미심쩍은 게 있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매장한다든가 어느 집단을 매장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대중조작의 현상이다. 이건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거짓말을 행함으로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그렇죠? 대중 조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러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진행돼 나가는 이런 과정에 정신 우리가 잘 차려야 이 대중 조작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매스미디어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다 흘러넘치죠. 홍수에 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에 떠내려온 물들 퍼서 마시면 배탈 나지요. 속병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우리 매스미디어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조작적인 것도 있고 흔히 말해서 피싱도 있고 낚시질도 있고 미끼도 있고 미혹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썸네일에 보여주고 복음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흐름을 보면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비판할 수 있는 거는 비판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회의 인식이죠. 인간의 내적 의식을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들을 다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혼돈시키는. 우리 시대는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불확정성의 시대입니다. 뭔가 확정적인 게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모더니즘에는 그래도 이 전통의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모더니즘까지는 잘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역전.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실수하시지 않느냐. 성에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중성도 있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말하자면 상대성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조정하고 사회를 조정하고 심지어는 그거로 선거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